중학교 2학년 YBM 박 6과 본문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인 현재 완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시제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우기로 시제를 영어로 tense라고 한다고 했었죠. 시간을 표현하는 것인데 time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tense를 쓴다는 것이 좀 독특했었죠. 시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말하는 시점을 현재라고 한다면 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은 과거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은 미래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시간을 표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어형 변화라고 했었죠. 영어로는 inflection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데 총 5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원형입니다. 원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래 형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는 그런 형태가 원형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3인칭 단수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그때 동사의 모양이 특별하게 바뀌는데 이럴 때 쓰는 것을 3인칭 단수형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 과거형이죠. 그리고 네 번째 형태가 과거 분사형, 그리고 다섯 번째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여기는 이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미 동사의 다양한 모양 변화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fall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떨어지다 라는 뜻이죠. 원형은 fall입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형은 여기에 s가 붙죠. 그리고 fall의 과거형은 fell이죠. 이렇게 쓰면 떨어졌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과거 분사형은 fallen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형은 falling이죠. 방금 fall처럼 이 5가지 모양이 전부 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분사형을 쓰는 경우는 완료를 표현할 때도 쓰고 수동태를 표현할 때도 쓰고 또 형용사 역할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형을 쓰는 경우는 진행을 나타낼 때 쓰거나 또는 동명사를 나타낼 때도 이런 모양을 쓰고 또 역시 형용사를 나타낼 때 그럴 때도 현재 분사형을 씁니다. 동사의 모양을 바꿨지만 이 동사의 모양을 가지고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은 이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이런 다양한 모양들 중에서 현재 시간을 표현하고 싶으면 원형을 쓰거나 3인칭 단수형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과거의 시제를 표현하고 싶으면 과거형을 쓰면 되죠.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래 시간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조동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will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미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라고 할 때 어떤 문법학자들은 영어에는 시제가 2가지밖에 없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만 있다. 그리고 미래는 시제가 아니라 시간을 표현하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이니까 조동사를 쓰는 경우도 포함을 해서 일단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가지의 시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말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단순한 시간 표현에 더해서 영어에는 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 aspect라고 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또 말하는 사람이 사건의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형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으로 부르겠습니다. 영어에는 2가지 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형은 진행입니다. 그래서 진행형 이런 말 들어봤죠? 또 다른 하나는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시간을 표현할 때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제를 표현하고 여기에 더해서 상 또는 형을 더하면 다양한 시간 표현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에다가 진행형을 더하면 과거 진행형이 됩니다. 여기에 완료형을 더하면 과거 완료형이 되죠.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에다가 진행형을 더하면 현재 진행형이 되고 현재 시제에다가 완료형을 더하면 현재 완료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법책에서 현재 완료 시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현재 완료 시제라고 부르기보다는 현재 시제의 완료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제가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진행형과 완료형을 하나로 같이 쓴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다가 진행과 완료를 함께 쓴
과거 완료 진행도 있고 또 현재에다가 진행과 완료를 함께 쓴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래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다양하겠죠. 미래도 단순 미래형이 있고 미래 진행형이 있고 미래 완료형이 있고 미래 완료 진행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미래와 관련된 시간 표현들은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거와 관련된 표현 그리고 현재와 관련된 표현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현재 시제 중에서도 완료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시간 표현을 다루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모양은 have라고 하는 조동사에다가 pp 형태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pp라고 하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죠? 아까 우리가 동사에는 5가지 어형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에 속하는 과거 분사형이라는 것이 바로 pp입니다. 영어로 past participle의 약자로 짧게 줄여서 쓰는 것이 pp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p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사의 모양 변화 중에서 과거 분사형을 말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3단 변화라고 외울 때는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세트로 기억을 하죠.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의 완료형을 표현할 때는 have라고 하는 조동사에다가 동사의 pp형, 즉 과거 분사형을 하나로 합친 모양, 이런 모양을 현재 완료형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본문에서 다양한 문장을 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 have에다가 pp가 결합된 이런 모양을 보면 이것이 현재 시제의 완료형, 즉 현재 완료이구나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제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영어에는 상, 그리고 형이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가지를 함께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 중에서도 현재 완료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완료형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현재 완료형이 have에다가 pp 형태가 결합된 것인데 문장 속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완료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뭔가 끝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영어에서 이 완료를 perfec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어떤 일이 완결됐다, 종결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서 더 이상 고칠 부분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 perfect입니다. 이름이 현재 완료이긴 하지만 우리말로 해석이 될 때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방식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두 번째는 완료, 세 번째는 결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경험입니다. 문법 용어가 좀 낯설죠? 그런데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문법 용어니까 이 4가지 용어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행위나 상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라고 하면 나는 10년 동안 여기에 쭉 살고 있다. 즉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이런 의미가 계속입니다. 완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끝났다라는 것인데 어떤 사건이 완료되어서 현재 시점에서 그 사건이 완료됐다, 종결됐다, 또 종결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just finished my project 라고 하면 나는 방금 프로젝트를 끝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과거의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다 끝났다 라는 말이겠죠. 이 완료도 엄밀하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개념이 있습니다. 최근에 막 끝났다 라는 이런 개념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끝났다, 이미 이전에 끝났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 미완료된 상태다 이런 것을 나타낼 때도 완료라는 개념을 씁니다. 결과라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나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She has gone to London 이라고 하게 되면 그녀는 런던으로 가버렸다. 즉 런던에 과거에 갔고 지금까지도 런던에 있는 상태이다. 이런 개념이 결과입니다. 마지막 4번째 경험은 말 그대로 경험, 즉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 속에 사건 발생 시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뭐뭐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경험입니다. 이렇게 모양으로는 have 플러스 pp 이것을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해석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4가지로 의미가 나눠진다라는 것을 알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시험 문제 내기에 정말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현재 완료가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음 밑줄 친 현재 완료 중 의미가 다른 하나는 쓰임이 다른 하나를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일이 해석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해석을 통해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문장 속에 가벼운 힌트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의 의미일 때는 sinc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거나 또는 for 같은 단어가 들어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기서 since라는 말은 언제 이래로, 이후로 라는 뜻이고 for라고 하는 것은 얼마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기간과 관련되는 말 또는 출발점과 관련된 말이 있으면 계속 용법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또 완료로 쓰였을 때는 문장 속에 just가 들어가거나 already가 들어가거나 또는 yet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이것이 완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just는 막이라는 뜻이죠. already는 이미, 벌써 이런 뜻이고 yet은 아직이라는 뜻이죠. 주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을 나타낼 때 이런 yet 같은 말을 씁니다. 그리고 경험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말이니까 문장 속에 ever가 들어있거나 또는 never가 들어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never가 들어있으면 절대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뜻이겠죠. 또 한 번 한 적이 있다, 두 번 한 적이 있다, once, twice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지도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경험으로 해석되는 힌트가 됩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결과를 구분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다양한 현재 완료형이 나올 텐데, 그러면 앞으로 현재 완료형이 나올 때마다 계속인지 완료인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Living with corals again. living은 살기라고 하는 뜻의 동명사이죠. with coral, coral은 산호입니다. 산호와 함께 살기, 다시 산호와 함께 살기. 참고로 산호라고 하는 말과 산호초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죠. 그냥 코럴이라고 하면 산호이죠. 산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식물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동물이죠. 촉수를 이용해서 플랑크톤 같은 것을 잡아먹는 엄연한 그 동물 군집입니다. 군체 생물이라고 하죠. 반면 reef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산호초라고 하면 이때 초가 암초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산호들이 한 장소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다 죽으면서 쌓아 올린 거대한 바위섬이나 그런 암초 지형을 산호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호라는 말과 산호초라는 말은 구분해서 써야죠. 어떤 산호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A Diver's Diary. 다이버는 물속에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버를 말하죠. 그 다이버의 하루 일기입니다. Date and time, September 15th, 5:30 p.m. 9월 15일 5시 30분입니다. It is a sad day for me. 슬픈 날입니다. 나에게는 슬픈 날입니다. 이때 첫머리에 있는 이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하루의 시간이나 어떤 전반적인 상태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그런 it입니다. 오늘은 나에게는 참 슬픈 날입니다. This morning I went scuba diving at my favorite spot in the sea. 오늘 아침에 나는 갔습니다. 뭐하러 갔냐면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at my favorite spot. 내가 가장 좋아하는 spot, 어떤 한 지점, 어떤 한 장소를 spot이라고 합니다. in the sea. 바다에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한 지점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갔습니다. 이때 went는 go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ing의 정체는 뭐겠습니까? 동명사이죠.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과 명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하기, 하는 것 정도로 해석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로 동명사라고 하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동명사인데, 방금 이 자리는 go라는 동사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go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죠. 그런데 자동사 뒷자리인데 어떻게 이것이 동명사가 되냐라고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go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on이라든지 for 같은 이런 전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러 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하도 자주 쓰이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전치사가 점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치사 없이 go ing라고 하면 뭐뭐 하러 가다 라고 하는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즐기는 레저 활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할 때, 그럴 때는 전치사 없이 go ing라는 형태로만 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동명사인지 이해가 되겠죠? It was a place that was full of beautiful and colorful corals. 그것은 장소였습니다. 어떤 장소냐면 하면서 대시 나왔습니다. 이 대시는 이제 친숙한 대시죠. 지난 3과에서 배웠던 관계 대명사 that입니다. 그러면 that 이하에 있는 모든 절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 place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 속에 있는 이 be full of라는 말은 몸으로 가득 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리고 다채로운 산호로 가득 차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렇다면 이때 it은 정체가 뭘까요? 이때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있죠. 바로 앞 문장에서 내가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그 스팟이 있다고 했죠. 그 스팟을 대신해서 쓴 대명사입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이 it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반면 첫 문장에서 나왔던 이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없는 거니까 비인칭 대명사. 다른 말로는 지칭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비지칭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and는 형용사 beautiful과 형용사 colorful을 연결하고 있죠.
예쁘고 그리고 다채로운 산호, 이걸로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속에서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이죠. 선행사가 place입니다. 그래서 that을 대신해서 which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죠. But today I saw that corals were getting sick. 하지만 오늘 나는 봤습니다. that 이하를 봤네요. 산호들이 were getting sick. 아파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명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이죠. 조절에 있는 동사 so가 타동사이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라서 이 절은 명사절이고 그 명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that입니다. 여기에 get sick이라고 할 때 예전에 우리가 잠깐 배우기로 이 get 같은 이런 동사를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다라고 해서 상태 변화 동사라고 불렀죠. 이런 상태 변화 동사 다음에는 어떤 상태로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아픈 상태가 되다, 즉 병들다, 아파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비동사에다가 ing 현재 분사형으로 만들었으니까 진행형이죠. 과거 시제의 진행형. 그래서 과거 진행의 의미를 살짝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산호들이 병들어가고 있었다 라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I was shocked. 나는 충격받았습니다. 다이버라서 평소에 가던 좋은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원래 아름답고 다채로운 산호들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산호가 병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죠. 이때 I was shocked라고 하는 이 문장의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 비동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shocked라고 하는 말이 따라오죠. shock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원래 shock은 누구누구에게 충격을 주다, 깜짝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shocked입니다. 그러면 비동사에다가 PP 형태가 결합된 거니까 우리 예전에 사과에서 배웠던 수동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BPP 해서 수동태에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BPP 형태가 워낙 자주 쓰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형용사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 shocked라고 하는 말이 과거 분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나와 있을 겁니다. shocked가 형용사로 쓰면 깜짝 놀란 또는 충격을 받은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수동태 구조가 아니라 비동사에다가 형용사가 붙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shocked처럼 원래는 동사에서 출발했고 그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였지만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형용사화 되어버린 그런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I am interested 라고 하면 관심이 있는, 흥미 있는 이란 뜻이고 I am excited 라고 하면 신나는, 흥분된 이런 뜻이고 I am disappointed 라고 하면 나는 실망한 이런 뜻입니다. I am worried 라고 하면 나는 걱정스러운, 걱정되는 이란 뜻으로 쓰인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동사에서 출발한 과거 분사로 쓰였지만 나중에는 형용사화 되어버린 그런 단어들입니다. Because of the warm sea water, corals have turned white. Because of 라고 하면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뜻이죠. 따뜻한 바닷물 때문에 산호들은 have turned,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흰색으로 변하고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문장 속에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 have라고 하는 조동사에다가 동사의 과거 분사 PP 형태가 들어있네요. 이것을 현재 시제의 완료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표현을 가만히 보니까 turn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white라고 하는 형용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turn도 역시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죠. 상태 변화 동사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turn은 눈에 보이는 뚜렷한 변화를 나타낼 때 그럴 때 쓰는 동사가 turn입니다. 보통 색깔이나 날씨나 나이 같은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러면 turn white라고 하면 하얀 색깔로 바뀌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면 산호가 하얗게 바뀌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백화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coral bleaching이라고 합니다. 산호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얗게 죽어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coral bleaching이죠. 첫머리 있는 because of가 뭐뭐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때 because of는 한 덩어리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전치사라고 하죠. 그런데 전치사 중에서 이렇게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있는 덩어리 전치사를 구전치사라고 했습니다. 구전치사에 대해서는 3과에서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었죠. 따뜻한 바닷물 때문에 산호들은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두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현재 완료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의 용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때 현재 완료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중에서 뭐겠습니까? 정답은 결과입니다. 결과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가끔 헷갈려 하는데요. 과거에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부터 바닷물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산호들이 점점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도 산호들이 원래 아름다운 색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하얗게 질려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태가 되었다.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뜻한 바닷물 때문에 산호들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현재 완료로 쓰지 않고 그냥 단순 과거로 쓴다면 어떤 뜻이 될까요? 그러면 모양은 turned white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쓰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에 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시 건강해져서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다 죽어버렸는지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이 과거 시제입니다. 반면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함께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 안에는 현재 시점에 하얗게 변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have lost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잃어버렸고 지금도 여전히 없는 상태, 찾지 못하는 상태이다 라는 뜻이 되죠. have gone이라고 하면 과거에 가버렸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 여기에 없다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have bought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구입을 했고 그 결과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를 쓰는 것과 현재 완료형으로 쓰는 것은 다른 의미다. 현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현재 완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Different types of waste have harmed corals too. 다른 종류, waste는 쓰레기라는 뜻이죠. 다른 종류의 쓰레기, 쓰레기의 다른 종류들이 주어 have harmed, 해를 끼쳤습니다. 산호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도 역시 have에다가 harmed라고 하는 pp가 결합되어 있는 현재 완료이죠. 다양한 종류의 다른 쓰레기들이 해를 끼쳐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쓰인 현재 완료는 어떤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문장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다른 쓰레기들이 산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줘왔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계속으로 볼 수 있겠죠. 반면 쓰레기들이 산호들에게 피해를 잔뜩 입혀놔서 그 결과 지금까지도 산호들이 온통 상처투성이의 슬픈 상태로 우리 눈앞에 놓여있다 이런 현재의 결과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때는 결과입니다. 바로 앞 문장에서 현재 완료가 결과를 쓰였으니까 이 문장에서도 결과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지만 선생님 말을 듣지 말고 정확한 것은 학교 선생님의 판단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계속이라면 계속인 것이고 결과라면 결과인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이 have 플러스 pp인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약간 다른 의미를 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속 해를 끼쳐왔다 이런 내용이면 계속이 되는 것이고, 많은 쓰레기들이 산호에게 피해를 끼쳐왔고 그래서 그 결과 산호가 지금 아픈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결과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재미난 거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 문장 끝에 to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 있습니다. 부사는 뭔가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뭐뭐도 역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to가 강조하는 대상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 후보는 다양한 다른 종류의 쓰레기들입니다. 또 다른 후보는 산호들이죠. 그러면 이 문장은 다양한 다른 종류의 쓰레기들도 산호에 해를 입혀왔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다양한 다른 쓰레기들이 산호에도 해를 끼쳐왔습니다 라는 뜻인지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문맥이 중요하겠죠. 바로 앞 문장에서 산호가 백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따뜻한 바닷물을 꼽았습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산호가 하얗게 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 쓰레기들도 산호에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앞에 있는 different types of waste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정확한 해석은 다양한 다른 쓰레기들도 산호에 해를 끼쳐왔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플라스틱 쓰레기라든지 각종 화학 오염물질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어부들이 버린 어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산호에 해를 끼쳐왔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앞에 아무런 정보가 없이 이 문장만 단독으로 쓰인다면 그때는 이 문장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겠죠. 물론 그런 맥락 없이 이런 to를 쓰지는 않겠죠. 맥락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이것을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강세의 발음을 통해서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금처럼 이때 to가 꾸며주는 것이 different types of waste라면 이때 different types of waste를 좀 더 강하게 발음하면 됩니다. different types of waste have harmed corals too.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반면 coral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 coral 부분을 좀 더 세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잘 파악하고 그 맥락 속에 누적된 정보를 잘 찾아가면 이 to가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Now the spot has lost its colors and beauty. 이제 그 지점은, 이때 the spot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쿠버 다이브가 가장 좋아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장소는 has lost,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의 색깔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and는 color와 beauty, 명사 두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도 역시 현재 완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의 현재 완료는 결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색깔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서 그 결과 현재 색깔과 아름다움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has lost 결과입니다. I'm really worried. 나는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역시 이 문장 속에도 비동사에다가 worry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들어있는 모양이지만 현재는 형용사처럼 쓰인다라고 했었죠. 걱정스러운, 걱정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0월 2일 10시 일기입니다. I have thought about how to help coral. 나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생각했냐면 how to help corals. 산호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문장 속에도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호를 도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때 현재 완료도 두 가지 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산호가 아파하는 것을 본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산호를 도울 수 있을까? 꾸준히 쭉 계속 생각해 왔다면 그때는 계속으로 볼 수도 있겠죠. 반면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 사람이 산호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 마음속에 완벽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완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하고 끝난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thought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완료형으로 굳이 표현을 한 이유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꾸준히 생각을 해왔든지 아니면 생각을 이제 막 마쳤든지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이 현재 완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니까 how라고 하는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가 붙어 있다, 그죠? 이걸 보는 순간 지난 3과에서 배웠던 의문사 투부정사 구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도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산호를 어떻게 도울지 이거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사와 투부정사가 결합된 이 표현은 절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how라고 하는 의문사는 그대로 쓰고 주어를 써야 되는데 이때 돕게 되는 사람은 I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조동사는 should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쓰면 되죠. How I should help corals.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산호를 도와야 될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호를 도울지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My plan is to form a team of divers. 내 계획은 to form, 형성하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뭘 만드냐면 a team of divers, 다이버들로 이루어진 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my plan이 주어이고 is 비동사이죠. 그리고 비동사 바로 다음 자리는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보어 자리죠. 주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 자리. 그렇다면 이때 투부정사는 보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이겠죠. 형성하는 것, 만드는 것이죠. 아직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투부정사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산호를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결론이 다이버들로 팀을 하나 만들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My team can go underwater and take care of the sick coral. 우리 팀은 can go, 갈 수 있습니다. underwater, 물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잠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take care of,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look after로 바꿀 수도 있죠. 누구를 돌보냐면 the sick corals, 아픈 산호들을 돌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등위접속사 and가 연결하는 것은 1번 동사 go와 2번 동사 take죠. 그러면 my team can go, my team can take care of 이렇게 연결되죠. 우리 팀은 잠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픈 산호를 돌볼 수 있습니다. Many corals get sick because they don't get good care in time. 많은 산호들이 get sick 또 나왔습니다. 아파집니다. 아프게 됩니다. 병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don't get,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좋은 돌봄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in time. in time이란 말은 제때에, 늦지 않게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멀리 있지 않죠. 바로 앞에 있는 many corals입니다. 많은 산호들이 병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 산호들이 제때에 좋은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because는 접속사이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입니다. they부터 in time까지 이 절은 부사절이죠. 부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중에서도 이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이것이 부사절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because 이 앞부분을 전체를 없애버려도 앞에 있는 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because 이 앞부분을 통째로 자리를 옮겨서 문장 첫머리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Because they don't get good care in time, many cows get sick.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자료를 옮길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이런절이 부사절이고 이 부사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유를 나타내죠. 부사절 접속사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거, 시간을 나타내는 거, 양보를 나타내는 거, 양태를 나타내는 거 등등등 해서 다양한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데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이기도 하니까 나올 때마다 복습하겠습니다. 참고로 in time이라는 말과 함께 비슷한 말 중에 on time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on time은 우리말로 정시에, 딱 제 시간에 이런 뜻이죠. 정시에 제 시간에 이란 말은 정해진 시간에 딱 맞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출발 시간 같은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he train arrived on time 이라고 하면 기차가 제때 도착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기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그 정해진 시간에 딱 맞게 온 것이 on time입니다. 반면 in time은 말 그대로 시간 안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간 안에 간신히 적절히 맞춘 것을 말할 때 그때는 in time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I arrived in time to catch the train. 기차를 타기 위해 나는 제때 늦지 않게 도착했다. 이런 말이 in time이겠죠. I'm sure that other divers are worried about this too. 나는 확신합니다. that 이하를 확신합니다. 다른 다이버들이 are worried, 걱정하고 있습니다. about this, 이것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앞문장에 있는 내용이죠. 산호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것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다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도 부사 to가 들어있습니다. 이 to가 꾸며주는 것은 other divers일까요? 아니면 this일까요? 만약에 1번이라면 다른 다이버들도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this를 꾸며주는 말이라면 다른 다이버들이 이것에 관해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약간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 문맥을 잘 따라온 사람들은 2번이 아니라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이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경우에 이 to 같은 부사를 other divers 다음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Other divers too are worried about this.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문장 속에 that이 들어있는데요. 이 that의 이름이 뭘까요? 앞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고 뒤에도 역시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that 이하에 있는 이 절은 무슨 절일까요? 이 that 이하의 절을 부르는 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명사절이다 라고 부릅니다. 명사절이라는 것은 절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에 올 때 그런 절을 명사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that 이하가 왜 이것이 명사절이냐? I'm sure 다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of 같은 전치사가 숨어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at 이하의 절은 이 of의 목적어이니까 그래서 명사절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의 성공을 확신한다 라고 할 때 I'm sure of his success 이렇게 표현하죠. 무엇을 확신하다 라고 할 때 be sure 다음에 of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명사 덩어리가 나오죠. 명사가 나올 때는 of 같은 전치사가 필요하지만 방금처럼 절의 형태가 나올 때는 이 of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that 이하의 자리는 목적어 자리인 것이다. 그래서 명사절이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이것은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I am sure만 가지고도 온전한 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that 이하의 절은 없어져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절이다. 그래서 이것은 부사절이다. 이때 sure가 형용사인데요. 확신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 대해서 확신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말이 이 that 이하의 절이죠. 이런 구조의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I'm glad that you are here 라고 하게 되면 나는 네가 여기에 있어서 기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glad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고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that 이하의 내용은 부사절이다. 왜 부사절이냐? glad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인데 이 기뻐하는 감정이 생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that 이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that은 마치 because의 의미로 쓰인 것이니까 이 that 이하는 부사절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주장으로 이 that 이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로 나는 확신을 하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확신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형용사에 대해서 보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용사 보어절이고 그 형용사 보어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that이 명사절 접속사인지 부사절 접속사인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 that이 접속사,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이고 그리고 that 이하의 내용을 나는 확신한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 sorry that I'm late 라고 하면 나는 늦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sorry 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데디아는 이런 감정이 생긴 그 이유를 보충해줄 말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죠.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이런 접속사 that은 흔히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I'm going to post a message online to look for volunteer divers. 나는 be going to가 나왔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죠. 포스트 할 겁니다. 게시할 겁니다. 올릴 겁니다. 메시지를 올릴 겁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에 메시지를 올릴 겁니다. 왜 올리냐면 to look for, 투부정사가 또 나왔죠. look for라고 하는 말은 찾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다이버들을 찾기 위해 온라인에 메시지를 올릴 겁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때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이죠. 그리고 여기에 am going to라고 하는 조동사가 보입니다. 이런 조동사를 우리 예전에 공부하기로 준조동사라고 했었죠. 준조동사는 조동사의 성질과 동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것은 조동사의 성질이고 또 모양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성질이죠. 주어가 I이기 때문에 am going to가 됐고 만약에 주어가 he였다면 is going to가 되겠죠. they라면 are going to가 됐을 겁니다. 참고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중에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도 있죠. 그런데 will을 쓰지 않고 be going to를 썼다는 얘기는 예정된 미래, 계획된 미래, 이미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그런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 be going to입니다. 반면 will이라는 조동사는 예정되고 계획된 미래가 아니라 즉흥적인 미래입니다. 말하는 시점에서 결정된 미래이겠죠. 그리고 이 will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의지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 뭐뭐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화자의 의지를 나타낼 때 그럴 때도 will이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방금 이 문장에서 be going to를 썼다는 말은 이 사람이 메시지를 올리려고 이미 마음먹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이번에는 11월 7일 일기입니다. For the last 2 weeks, my team has put ointment on sick corals. 지난 2주, for는 동안이라는 뜻의 전치사이죠. 지난 2주 동안 우리 팀은 has put ointment. ointment는 우리말로 연고이죠. 그러면 연고를 놓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연고를 발랐다라는 말이 자연스럽죠. 어디다가 연고를 발랐냐면 아픈 산호들에게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표면에 접촉하는 것을 나타낼 때 그때 전치사 on을 씁니다. 연고를 바르니까 산호에 접촉을 하겠죠. 그래서 on입니다. 임장 속에도 역시 has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현재 완료의 용법은 뭘까요? 임장 속에는 다행히 힌트가 들어있죠. 지난 2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주 동안 쭉 계속 연고를 발라왔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계속으로 보면 되겠죠. 물론 지난 2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이것만 하지는 않았겠죠. 의미적으로 지난 2주 동안 꾸준히 연고를 발라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my team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인데 주어 바로 다음에 have가 아니라 has 단수형으로 썼습니다. 여기서 my team이라고 하면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이버들이 모인 그 팀을 말하는 것일 텐데 왜 단수형인 has를 썼을까요? 여러 다이버들이 모인 팀인 것은 맞지만 이 팀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단수형인 has를 쓴 겁니다. 만약에 우리 팀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따로 개별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또 복수 취급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착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My team are all kind. 우리 팀 사람들은 전부 다 착합니다. 친절합니다. 이럴 때는 이 팀을 전체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팀에 속한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이럴 때는 복수가 된다. We also took some healthy baby corals from the sea and put them in tanks of seawater. 우리는 또한 took, 가져왔습니다. 몇몇 건강한 아기 산호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from the sea, 바다로부터 바다에서 건강한 아기 산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put them, 그들을 넣었습니다. 어디에다가 넣었냐면 in the tanks of seawater, 바닷물 통 속에, 바닷물 탱크 속에 그것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때 되면 앞에 있는 baby coral이겠죠. 등위 접속사 and가 연결하는 것은 1번 동사 took와 2번 동사 put입니다. 과거형, 과거형 두 개를 연결하고 있죠. We feed them clam parch and seaweed smoothies. 우리는 feed 했습니다. 이때 feed라는 말은 먹이를 먹이다, 먹여 살리다 이런 뜻이죠. 그들에게 clam part, clam은 조개이죠. 근데 part가 붙었으니까 조개 조각, 조개 살, 그리고 seaweed, seaweed는 해초입니다. 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이런 것들 seaweed라고 하죠. 그런데 해초는 해초인데 그냥 해초가 아니라 스무디입니다. 스무디는 갈아서 만든 것을 스무디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역시 베이비 코럴이겠죠. 바다에서 아기 산호들을 가져다가 바닷물이 담긴 그 탱크 속에 집어넣고 그 아기 산호들에게 조개살이라든지 해초 스무디를 먹여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and라는 등위적 속사는 1번 명사 덩어리 clam parch와 2번 명사 덩어리 seaweed smoothie를 연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문장 속에 있는 이 feed는 무슨 동사일까요?
바로 뒤에 있는 them은 목적어 중에서도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 아기 산호들에게, 그리고 조개 조각들, 그리고 해초 스무디,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이죠. 그러면 그 아기 산호들에게 조개 조각들과 해초 스무디를 먹여줬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목적어 두 개를 필요로 하는 이중타동사, 다른 말로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수여동사는 우리가 1학년 때 육과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새끼 산호들은 입이 정말 작습니다. 이렇게 잘게 부숴주고 스무디로 만들어줘야 촉수로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개 조각들, 다진 조개 살들, 그리고 해초 스무디, 이것들을 먹여줄 수 있었겠죠. This food helps baby corals grow stronger. 이 음식은, 여기서 이 음식은 앞에 있는 그 조개살과 해초 스무디를 말하겠죠. 돕습니다. 아기 산호들로 하여금 grow, 자라게 돕습니다. 어떻게 자라냐면 stronger, 강하게, 비교급으로 썼으니까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자라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면 help가 동사이고 베이비 코럴이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 코럴이 grow 하는 것이니까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보어이죠. 그렇다면 목적어와 보어를 함께 필요로 하는 복합타동사, 그 중에서도 이 목적어로 하여금 뭐뭐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했었죠. 지난 2과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 help라고 하는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나오는데, 목적 보호 자리에는 이런 grow 같은 원형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to가 있는 부정사 to grow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압도적으로 짧은 표현을 더 선호하겠죠. 이 음식은 아기 산호들로 하여금 더 튼튼하게 자라게끔 해줍니다. 도움을 줍니다. 그냥 grow라고 해도 될 것을 grow 다음에 stro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grow도 역시 상태 변화 동사이겠죠. 약한 상태에서 튼튼한 상태로 상태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태 변화 동사이다. 그런데 ER이 붙어서 비교급이 되었다. 더 튼튼하게 자라게끔 도와줍니다. When they are ready, we'll plant them onto the corals in the sea.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플랜트 할 겁니다. 플랜트는 심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들을 심어줄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심냐면 the coral, 산호들에다가 심어줄 겁니다. 바닷속에서. 그러면 이때 when의 이름은 이제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이죠. day부터 ready까지가 부사절입니다. 접속사를 포함해서 이 절 전체가 문장 첫머리로 옮겨져 있죠. 이렇게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절이 부사절이고 그 절을 연결하는 것이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과 관련되는 부사절 접속사가 when이죠. 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day가 가리키는 것은 역시 베이비 코럴들이겠죠. 아기 산호들이 준비가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도 역시 아기 산호들이겠죠. 그 아기 산호들을 심을 겁니다. 산호 위에다가 심는데 여기에 on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있네요. 아까 on은 접촉을 나타낸다라고 했었고 to는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산호에다가, 산호 위에다가 그것들을 심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바다에 이미 산호가 있겠죠. 그 산호에다가 새끼 산호를 갖다가 여기에다 본드로 붙여줍니다. 이때 사용되는 본드는 독성이 없고 바닷속에서도 쓸 수 있는 특수 수중 접착제입니다. 그런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 아기 산호를 원래 있던 그 단단한 산호 바위 표면 위에다가 꾹 눌러서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아기 산호가 원래 바위와 한 몸이 되어서 스스로 석회질을 만들어내면서 큰 암초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Our goal is to grow many healthy corals. 우리의 목표는 to grow 하는 것입니다. grow라고 하는 동사가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동사로 쓰이면 자라다 라고 하는 뜻이고, 타동사로 쓰이면 뭐뭐를 기르다, 키우다, 재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금 여기는 many healthy corals라고 하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타동사로 쓰인 거니까 재배하다, 키우다, 기르다 이겠죠. 우리의 목표는 많은 건강한 산호를 기르는 것입니다. 역시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I look forward to seeing the result. 나는 look forward to 합니다. look forward to라는 말은 기대하다, 간절히 기다리다, 고대하다. 그러면 나는 결과 보는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이란 뜻이겠죠. 이때 to는 부정사 만드는 그런 to가 아닙니다. 전치사 to입니다. 전치사 바로 다음 자리에는 명사나 명사 비스무리한 것들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ing는 동명사입니다. 나는 결과가 기대된다 라고 한다면 I look forward to the result. 이렇게 명사를 바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look은 바라보다 라고 한 뜻이고, forward는 앞쪽으로, 미래로 라는 뜻이고, to는 어떤 목적지가 되는 그런 지점을 표시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시점에 다가오게 될 그 순간을 향해서 내 몸이나 고개나 마음 같은 것을 앞으로, 앞쪽으로 쭉 기울인 채 그 목적지를 눈이 빠져라 쳐다보는 그런 행동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ook forward to가 왜 기대하다, 고대하다 라는 말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 결과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월 27일입니다. Last night, some healthy corals in the sea laid eggs during the full moon. 지난 밤에 몇몇 건강한 산호들 in the sea, 바다에 있는 몇몇 건강한 산호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laid egg, laid의 원형은 lay입니다. 알을 낳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았습니다. During the full moon, full moon은 보름달이죠. 보름달 동안 알을 낳았습니다. This morning, hundreds of baby corals were born from the eggs like magic. 오늘 아침에 100에다가 s가 붙어 있으니까 수백이라고 하면 되겠죠. 수백 마리의 새끼 산호들이 were born, 태어났습니다. From the egg, 알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Like magic, 마술처럼, 마법처럼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 were에다가 bear라고 하는 동사의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가 born이죠. bear는 원래 낳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BPP이니까 낳아졌다, 낳아짐을 당했다, 즉 출생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PP 형태로 쓰인 이 born이 하도 자주 쓰다 보니까 아예 형용사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born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태어난, 출생한 이란 뜻이 됐죠. 원래는 BPP 해서 수동태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그냥 비동사에다가 형용사가 붙어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백 마리의 새끼 산호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것이 현대 영어입니다. They were cute and amazing. 그것들은 귀엽고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they는 앞에 있는 수백 마리의 새끼 산호들을 말하겠죠. amazing이라고 말도 amaze라고 하는 동사에서 출발했고 여기다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이지만 점점 시간이 바뀌어서 아예 이제는 형용사화 되어버린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등위 접속사 and도 앞에 있는 형용사 cute와 뒤에 있는 형용사 amazing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I hope this miracle will happen to other sick corals too. 나는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will happen, 일어날 것을, 일어나기를,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일어나냐면 to other sick corals, 다른 아픈 산호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to가 붙어 있죠? 그럼 이때 to는 무엇을 꾸며주는 걸까요? 첫 번째 후보는 this miracle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도 다른 산호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반면 두 번째 후보는 other sick corals입니다. 다른 산호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정답은 2번이겠죠? 나는 이 기적이 다른 아픈 산호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I hope라는 주어 동사, this miracle will happen 이라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겠죠?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this부터 to까지가 명사절이죠. Although it took time to heal the sick corals and grow healthy ones, it was worth the hard work. although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네요. 이번 단원의 두 번째 핵심 문법이죠. 접속사 although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it부터 once까지가 절 중에서도 부사절이죠. 그래서 이 although는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It took time,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하는데 시간이 걸렸냐면 to heal the sick coral. heal은 고치다, 치유하다 라는 뜻이죠. 아픈 산호들을 치유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고 갑시다. and 바로 다음에 동사 원형이 보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동사 원형을 찾으니까 앞에 있는 heal이 보이죠. 그러면 1번 동사 heal과 2번 동사 grow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to heal과 to grow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to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픈 산호들을 치료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들을 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and이겠죠. 여기서 건강한 것들이라고 할 때 원제는 앞에 있는 coral을 대신해서 쓴 말입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쓴 거니까 대명사이겠죠. 아픈 산호들을 치료하고 건강한 산호들을 기르는 것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It was worth는 가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hard work, 그것은 힘든 노력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it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머리에 있는 이 it과 뒤에 있는 이 it은 정체가 다른 it입니다. 먼저 첫 번째에 있는 이 it의 이름은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입니다. 가짜 주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진짜 주어가 있을 텐데 그 진짜 주어는 보통 to 부정사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했었죠. 진짜 주어는 to부터 once까지가 통째로 주어입니다. 주어 중에서도 진주어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해서는 지난 5과에서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었죠. 주어가 너무 길 때 이럴 때는 뒤쪽으로 빼고 앞에 빈자리를 둘 수가 없어서 그때 가짜 주어를 넣는 것이 가주어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진주어가 주어인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아픈 산호들을 치료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산호들을 기르는 것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완벽하겠죠.
자, 이번에는 뒤에 있는 it입니다. 이때 it은 그것은 힘든 노력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때는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it이죠. 이때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이때 it이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아픈 산후를 돌보고 건강한 산후를 기르는 것, 그것을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겠죠. 그것은 힘든 노력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worth라고 하는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이니까 얼핏 보기에는 형용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법적으로는 형용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명사 덩어리가 나오죠. 그래서 the hard work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it was worth 뭐뭐뭐라고 하면 뭐뭐뭐의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worth 말고 worth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worth는 역시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인데 이때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be worthy of 그리고 명사나 동명사를 쓰겠죠. worthy라는 형용사를 쓸 때는 of라는 전치사를 꼭 함께 써야 됩니다. 또 이거 말고 worthwhile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인데요. 이 worthwhile 뒤에는 to 부정사가 주로 옵니다. 그래서 뭐뭐 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worthwhile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worth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치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용사적 전치사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거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worth가 전치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인 although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기를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어려운 문법 용어로 양보라고 부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그 양보라고 하는 말이 이 양보입니다. 양보를 영어로는 concession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자가 사양하다, 물러서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양이고 보자는 걸음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양보라는 말은 한 발 물러서는 것을 양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동사 concede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논리 같은 것을 인정하다, 수긍하다, 마지못해 받아주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 concede이고 이것의 명사형이 concession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용어로 양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한 발 물러나는 것이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그러한 점은 내가 쿨하게 인정하고 들어갈게.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양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발 물러서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그 뒤에 이어서 하게 되는 그런 표현 방법이 양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뒤쪽에 있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진짜 하고 싶은 이 주절의 결론 부분을 훨씬 더 극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수학적인 기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아픈 산후를 치료하는 거, 그리고 건강한 산후를 돌보는 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건 내가 인정할게. 그 말은 맞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고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것은 힘든 노력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다. 이것이 화자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보통 이런 것이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면 포기하기 마련이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뒷부분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표현하는 문법 용어가 양보입니다. although 말고도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다른 접속사가 있습니다. even though로 바꿔도 되고 또 짧게는 그냥 though라고 써도 됩니다. although나 even though나 though나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편하게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비록 아픈 산후를 치료하고 또 건강한 산후를 기르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힘든 노력의 가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은 뭐니 해도 현재 완료이죠. 현재 시제의 완료형이고 have라고 하는 조동사에다가 동사의 과거분사형 PP 형태를 결합한 것이 현재 시제의 완료형입니다. 이 현재 완료는 해석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 4가지 중에서 적절한 해석을 찾으면 되는데 문장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체로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거나 또는 문장 속에 적절한 부사의 힌트가 있는지를 보면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반드시 힌트를 넣어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힌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법으로 해석되는 여지도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합시다. 그리고 이번 단원의 두 번째 중요한 문법은 접속사였죠.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보다는 종속 접속사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이번 단원의 핵심이었죠. 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에도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시간과 관련되는 접속사로 이번 단원에서 when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유와 관련되는 접속사로 because가 나왔죠. 그리고 양보와 관련되는 접속사로 although가 나왔습니다. 물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것만 있지는 않겠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시간 접속사가 있고 또 이유 접속사가 있고 또 양보 접속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를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봄 속에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that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관계대명사 that이 오늘 본문 속에 또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it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봤죠. it은 인칭대명사 it이 있고 또 비인칭대명사 it이 있고 또 가조 it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했었죠. 그리고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동사에 ing 붙인 것을 현재분사라고 하고 그리고 동사의 과거분사를 pp라고 하는데 이런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하도 자주 쓰이다 보니까 아예 형용사화 되어버린 단어들이 참 많다라고 했었죠. 오늘 본문 속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모든 문법들이 거의 총동원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문법은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실력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